오늘 첫 소식입니다. 최근 부산 경남에서 잇따라 열린 수산물 축제들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지만 당초 우려만큼 수산물 소비가 줄진 않거나 오히려 늘어난 경향도 있다는 반응입니다. 황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일을 맞은 마산 어시장입니다. 각종 수산물과 횟집들이 몰려있는 시장 골목이 사람들로 붐빕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열흘을 넘긴 가운데 수산물을 사는 시민들은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직까지 배수를 다 오래 잡은 거니까.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걱정은 안 하십니까? 걱정 안 합니다. 지난주에 열린 마산 어시장 축제에도 15,000명이 다녀가는 등 상인들은 오염수 방류 뒤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은 없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방류 전 불안감으로 위축됐던 수산물 소비가 실제 방류 이후에는 우려만큼 꺾이지 않고 오히려 살아나는 것 같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영향은 없어요. 코로나에 비해서 지금 오히려 더 활성화되잖아요. 저 한번 보세요. 손님들이 지금 많이 찾고 있잖아요. 실제 이번 주에 열렸던 부산 명지시장 전어축제에도 예상 방문객보다 2배 많은 3만 명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횟집이나 일식당 등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타격은 거의 없다는 반응입니다. 실제 우리 현장에는 전보다 오히려 더 손님이 늘어난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수산물 소비는 아직 우리 수산물이 오염수로부터 안전할 때 먹기 위한 일시적인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최근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의 성과물 가운데 하나로 한미일 청년 서밋이라는 행사가 신설됩니다. 매년 세 나라 청년 리더들이 모여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그 첫 개최지가 부산으로 결정돼 관심을 끕니다. 보도에 김상진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난 한미일 정상. 한미일 청년 서밋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온 성과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를 책임질 젊은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개최지가 바로 부산입니다. 내년 초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청년 서밋 1차 회의에 미래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행사 장소와 일정, 참가 규모, 참가자 선발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18세에서 30세까지 청년이 대상이라는 점, 다음 달 부산시와 교육부, 외교부 실무자가 모여 세부 계획을 논의하기로 한 것 정도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안인 만큼 규모가 상당하고 세계적 관심이 쏠릴 것이라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특히 첫 개최지가 왜 부산인지가 관심거리입니다. 자유와 평화의 상징인 유엔 평화공원이 있고 한일 우호의 상징인 조선통신사의 출발지였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엑스포 실사단 부산 방문 효과와 대형 행사를 개최하면서 쌓인 노하우 등도 반영됐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에이펙이라든지 또 그리고 아세안 정상회담과 같은 것을 개최한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한미일의 글로벌 리더를 초청해서 부산을 글로벌 도시로 만드는 데 역점을 두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남긴 선물인 한미일 청년 서밋을 통해 부산이 국제 평화도시 이미지를 확립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AI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부산에 도입됩니다. 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다음 달 말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사하구의 한 중학교입니다. 3학년 교실에서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인 부산 학력 향상 시스템을 이용한 실습이 한창입니다.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학습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바스가 예전에 저희가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할 수 있게 저희 레벨에 맞춰서 그 문제를 출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보면서 제가 부족했던 점을 확실히 한 번 더 채워나가니까. 모든 학교에서 사용 가능한 공교육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수업 때 부족했던 부분 위주로 개별 지도가 가능합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 이력을 토대로 맞춤형 과제를 내주거나 방과 후 활동 등 다양한 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 학업 성취도에 따라서 자신의 성취도에 따라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기초학습과 심화학습이 모두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습 결과를 AI를 통해 분석하고 학생 개인의 장단점 등 세부적인 파악이 가능해 학부모 상담이나 학습 모니터링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컨텐츠 자체가 다양해지고 좀 이제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다양해져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흥미 있게 다가가다 보면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시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로 도입한 것은 전국 최초로 한 달 동안 시범 운영을 한 뒤 다음 달 말 전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대상입니다. 진단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학생 수준에 맞는 문항과 콘텐츠를 제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대체적으로 학생들은 자기 학습, 그다음 방과 후 학습, 뭐 이렇게 집에서 엄마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도구로 아주 최적의. 부산 학력 향상 지원 시스템이 지역 학생들의 학습 결손 문제를 해소하고 기초 학력을 강화해 부산형 교육으로 자리 잡게 될지 주목됩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줄여서 소부장으로 불리는 특화단지로 지정된 부산에 3천억 원대 전력 반도체 생산 시설이 추가로 건설됩니다. 이 특화단지의 외형은 점차 커지고는 있는데 다른 곳과 비교해 실익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6년까지 3천억 원을 투자해 부산에 전력 반도체 소재 생산 시설을 짓겠다. 대구에 있는 STI가 마지막까지 저울질하던 구미 대신 부산을 택한 건 이른바 소부장 특화단지 덕이 컸습니다. 단지 안에 들어설 연구용 원자로를 활용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입지적인 조건과 혜택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산에 와서 저희 STI가 2027년도쯤에는 아마 매출을 조금 높게 잡으면 1조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부장 단지 지정 이후 첫 투자 유치에 부산시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규모만 놓고 보면 부산의 소부장 특화단지는 현재까지 진행되거나 계획된 것만 1조 5천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바로 옆 울산의 2차 전지 특화단지가 현재까지 진행된 것만 11조 원이 넘는 투자가 예상되는 것과 비교하면 거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첨단 산업단지나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비해 규모가 작은 건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습니다. 신청할 때와 부지와 규모가 달라지면서 예산 3억 3천만 원을 들여 다시 계획부터 용역을 맡겨야 합니다. 부산시는 전력 반도체 자체가 국내에서 시작 단계인 만큼 앞으로 실익은 클 거라고 강조합니다. 앞으로 부산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을 것이고 다른 큰 규모가 큰 단지보다도 훨씬 실속이 있는 알찬 특화단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새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부산의 전략이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소부장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표준규입니다.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걸기대회가 경남 사천에서 열렸습니다. 경남 지역 38개 단체, 협회 등이 연대해 발족한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오늘 행사에는 박완수 경남지사와 김진부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정관계와 시민단체 등 도민 5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추석 전까지 특별법을 처리하는데 지난주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소방관 10여 명을 비롯해 2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부산 목욕탕 화재 사고와 관련해 동구청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렸습니다.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재난상황관리반, 시설응급복구반 등 13개 실무반, 30여 명으로 구성된 본부는 사고 총괄 대응과 응급복구, 주민보호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한편 지하 유류탱크의 유증기가 폭발 원인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소방, 경찰, 국과수는 내일 2차 합동 감식을 합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경남 김해시에 있는 5층짜리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소방서 추산 3,4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경남 거제시 이룸면 지심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장인 50대 A씨가 실종됐습니다. A씨는 함께 출항한 다른 낚시어선의 스크루에 걸린 로프를 제거하기 위해 바다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내륙은 비가 내린 반면 부산 등 해안 지역은 모처럼 날이 화창했습니다. 내일도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 낮 동안 30도로 웃돌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또 경남 서부 내륙에는 오후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짧은 시간에 국지적으로 또 세차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부터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점차 강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모레 오전부터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휘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사고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비가 이어지겠고 오후에 내륙 지역은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진주와 의령이 32도, 합천 31도, 하동은 33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창원의 낮 기온 31도, 거제 30도, 밀양은 32도를 보이겠고요. 한낮에 부산은 30도, 김해와 양산은 32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먼 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 사이에는 부산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이후로는 맑은 날들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